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문자들을 막 곱할 때 생략이 되는 기호들, 그죠? 곱할 때는 곱하기 기호를 좀 생략시키고 나누기도 좀 생략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x 미지수 값에 x나 y 값에 값을 수를 대입하는 법도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너네가 식을 써본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단원 내용이 뭐냐면 다항식과 1차식이거든요. 근데 너네가 이 다항식을 배우기 전에 그 안에 있는 좀 세부적인 걸 좀 알아줘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얘들아. 예를 들면 3x 플러스 2y 플러스 뭐 4라는 요런 식이 있다고 해보자. 됐어? 그럼 이 중에서 우리는 뭘 따져볼 거 아니냐면 여기서 항이라는 게 뭔지를 좀 배울 거야, 얘들아. 항이라는 게 뭔지를 배울 거야. 항이라는 게 뭐냐면 얘들아, 저기 보이니? 항이라는 거?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걸 항이라 그러거든. 그럼 얘 한번 봐볼래? 3x라는 애는 뭐랑 뭐가 곱해져 있는 거죠? 3이랑 x. 그렇죠. 3이랑 x, 수와 문자가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하나의 항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이 y도 2랑 y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이것도 하나의 항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도 4라는 애는 그냥 숫자 달랑 하나죠? 그죠? 4는 4 곱하기 1이라고도 써도 되잖아요. 또는 2 곱하기 2라고 써도 되고요. 수와 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녀석 또한 뭐로 생각하는 거냐면 항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이라는 건 이렇게 식 안에 문자왕 숫자 또는 숫자만 있는 애들을 각각 항이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 이해됐니? 그래서 얘도 항이고 얘도 항이고 얘도 항이야. 이해됐니? 그럼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6 이런 것도 해보자. 그럼 이 녀석의 항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뭐랑 뭐랑 뭐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2x도 항이고, 얘들아 마이너스를 통째로 가져와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이 부호 통째로 가져와야 그게 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5y도 항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뭐라 그래? 마이너스 6도 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항이야, 얘들아. 어떤 식 안에서 이렇게 문자랑 숫자랑 곱해져 있는 요 하나의 이 수를 항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럼 뭘 따져볼 거냐면 항의 이름도 한번 지어볼 거야. 그냥 항이라고 하면 구별이 좀 안 가잖아. 그지? 얘도 항이고 얘도 항이고 얘도 항이니까 이름을 좀 구별을 해줄 건데 그 이름은 뭘로 따라갈 거냐면 문자로 따라갈 겁니다. 문자로. 그래서 얘는 문자가 뭐죠? x죠? 그럼 얘는 뭐라 쓰려면 x 항이라고 쓸 거야. 얘는 뭐야? y죠? 얘는 y 항이라고 쓸 겁니다. 그럼 얘는요? 문자가 없는데요? 쌤 얘는 이름이 없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녀석은 이제부터 우리는 숫자만 있는 항이야. 그죠? 숫자만 있는 항이야. 문자가 없고 숫자만 있는 항이라서 이제부터 이 녀석의 이름을 좀 특별하게 붙여줄 건데 뭐라고 할 거냐면 상수항이라고 할 겁니다. 상수항. 그래서 문자가 없고 숫자만 있는 항을 우리 이제부터 뭐라 부른다? 상수항이라고 부를 거야. 알겠죠? 그럼 이 녀석도 무슨 항이야? x 항이 될 거고 이 녀석은 y 항이 될 거고 이 숫자만 있는 항을 뭐라 부를 거라고? 그렇죠. 상수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이해했어?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이제부터 차수라는 걸 배웠거든요. 아니다, 개수 먼저 배워보세요. 개수. 일단 처음 들어보지? 이 개수라는 게 뭐냐면 아까는 우리가 항에 이름을 붙여줄 때는 문자를 기준으로 봤잖아. 그지? 그럼 문자만 기준으로 두면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조금 억울하지 않겠어? 역할이 없는데. 그지? 그래서 그 역할을 주기 위해서 좀 이름을 붙여준 건데 그 녀석들이 바로 이 개수야. 이 개수라는 녀석의 특징은 뭐냐면 문자에 곱해진 수를 개수라고 합니다. 그지?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어떤 숫자랑 문자랑 곱해지면
누구를 먼저 쓰기로 했죠? 숫자를 먼저 쓰기로 했죠? 그죠? 지금처럼 이 3x, 3 곱하기 x 또는 x 곱하기 3이잖아. 근데 우리는 x3이라고 안 쓰고 3x라고 쓰죠? 그래서 숫자를 먼저 써주기로 했잖아. 그래서 문자 앞에 오는 수들을 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개수를 뭐라고 할 거야, 그럼? 3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녀석의 개수를 2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녀석의 개수를 뭐라 할 수 있는 거야? 4? 얘는 개수가 아니죠. 왜? 문자 앞에 곱해진 수인데 얘는 문자 있어 없어? 없죠. 이 녀석은 개수라고 안 합니다. 알겠어? 이런 차이점이 있어. 그럼 이 녀석의 개수는? 라고 하면 틀리죠. 그렇죠. 우리는 마이너스까지 따라오기로 한 거야. 마이너스 2. 이 녀석의 개수는? 마이너스 5. 이 녀석의 개수는? 아니죠. 개수라고 하면 안 되죠. 됐니? 요런 게 개수입니다. 알겠죠? 이런 게 개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개수까지 좀 알아봤잖아. 개수까지 좀 알아봤잖아. 그럼 이제는 차수라는 것도 좀 알아볼 거거든. 차수? 차수? 그럼 차수라는 게 뭐냐면 얘들아, 별거 아니야.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야. 차수라는 건 뭐라고 얘들아? 문자가 곱해진 곱해진 수가 차수입니다. 그럼 3x는 문자가 몇 개야? 하나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럼 몇 차라고 쓸 수 있냐면 1차라고 쓰는 거야. 문자가 하나라서. 됐어? 그 다음에 2y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1차라고 쓰는 거야. 왜? y 하나니까. 얘도 1차. 그럼 이 상수항은 뭐라고 써야 될까? 문자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녀석을 차수가 있다고는 표현 안 하지만 수학에서는요, 이 상수항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좀 편하게 풀기 위해서, 아니면 편하게 좀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편의상 이 상수항을 0차라고 부릅니다. 0차. 아무런 문자가 없어서 0차라고도 합니다. 상수항은. 이해됐니?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몇 차? 1차. 마이너스 y도 몇 차? 그렇죠. 1차. 마이너스 6y 몇 차? 0차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 문제를 하나 또 내볼게. 잘 봐.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y 플러스 xy 플러스 6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식이 있어요. 이해했어? 자, 그럼 천천히 이제 찾아볼 거야, 얘들아. 이 녀석의 항을 한번 구해보자. 항을 좀 나눠보자 라고 하면 뭐라 써야 돼? 마이너스 2x 제곱도 항이고. 왜? 문자랑 수랑 곱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x도 항이고 마이너스 4y도 항이 될 거고요. xy도 어떻게 돼? 항이 될 거고 6도 항이 될 거야. 됐어? 이렇게 다 일일이 다 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니? 자, 그럼 여기서 항의 이름을 좀 찾아볼 건데 이 녀석의 항의 이름을 뭐라 그래야 돼? x제곱의 항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은 x항, 얘는 y항, 얘는 xy항. 그렇죠. xy항. 얘는 뭐? 그렇죠. 상수항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해됐니? 자, 그럼 이 녀석들의 각각의 개수를 좀 찾아볼 거야. 이 녀석의 개수를 뭐라고 써야 될까? 마이너스 2x의 제곱. x제곱 앞에 곱해져 있는 수가 얼마? 마이너스 2 아니겠어? 문자 앞에 있는 수 자체가 개수입니다. 얘는 얼마야? 없어? 그렇죠. 1이 숨어져 있는 거죠, 얘들아. 1이. 1 곱하기 x는 1이니까 앞에 1이 숨어져 있는 거야. 알겠지? 이거 기억해야 돼, 얘들아. 많이 헷갈려 할 거야. 1 곱하기 x니까 1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4. xy는 마찬가지로 1이 숨어져 있는 거죠. 그죠? 앞에 아무 숫자도 안 보이니까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개수는 없는 거죠.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차수를 구해볼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는요, 이게 무슨 차수냐면 항의 차수거든요. 항.
이 항이 몇 차식인지, 이 항이 몇 차인지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항에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는지. 그럼 잘 봐. 얘는 몇 차라고 써야 될까? 그렇죠. 2차라고 써야 됩니다. 2차. 왜? x제곱이라는 건 x가 두 번 곱해져 있는 거잖아. 문자가 두 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2차입니다. 됐어? 그럼 얘는? 그렇죠. 얘는 1차. 얘는? 그렇죠. 1차. 얘는? x랑 y가 곱해져 있죠? 문자가 몇 개야? 2개야. 문자가 2개 곱해져 있으니까 이것도 2차예요, 얘들아. x, y도 물론 x라는 문자랑 y라는 문자가 서로 다른 문자가 곱해져 있어서 너네가 1차라고 보기 쉬운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문자에 곱해진 수만 따지는 겁니다, 차수는. 그래서 x, y는 그냥 문자가 2개 곱해져 있는 항이라서 몇 차인 거야? 2차인 겁니다. 그럼 얘는 0차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됐어, 얘들아? 따라왔어?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따져볼 건 뭐냐면 항의 차수만 봤잖아. 그지? 이제는 무슨 차수? 똑같은 차수를 볼 건데 무슨 차수냐면 식의 차수입니다. 식. 근데 식이라는 건 이걸 통틀어서 식이라 그러죠? 이걸 통틀어서 식이라 그러고 이걸 통틀어서 식이라 그러잖아. 이 식의 차수를 구할 거야. 근데 간단해. 이 식의 차수의 기준은 뭐냐면 식의 차수의 기준은 제일 높은 차수가 기준이 됩니다. 그 식에서 제일 높은 차수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의 항 중에서 제일 높은 차수가 누구야? 1차 아니겠어? 어차피 3x도 1차고 2y도 1차니까 이 녀석의 제일 높은 차수의 항은 1차야. 그럼 이 녀석은 무슨 식이라고 쓸 수 있냐면 이 녀석은 그렇죠. 1차 식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1차 식. 1차 식. 자, 그럼 얘는요? 얘도 제일 높은 차수가 누구야? 항 중에서? 1차 아니겠어? 그럼 이 녀석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차 그렇죠. 1차 식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이 녀석의 항들 중에서 제일 높은 항은 누구야? 2차야. 그럼 이걸 뭐라 쓰냐면 2차 식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게 식의 차수입니다, 얘들아. 알겠어? 무슨 말이 됐어? 지금 너네가 지금 선생님이 이게 왼쪽에서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하나가 정말 다 중요해, 얘들아. 항의 차수, 식의 차수. 이거 정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 너네가 이제부터 이 식을 배우는 데 있어서 얘네들은 기본이야. 너네가 이걸 알고 풀어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해. 항의 차수를 어떻게 구하는 건지, 식의 차수는 어떻게 되는 건지, 개수가 뭔지. 무슨 말인지 됐어? 이걸 다 알아줘야 돼. 알겠지? 문제를 풀 때. 이해했어? 자, 그럼 뭐 이런 거 한번 예를 좀 들어볼까? 자, 봅시다. 이런 겁니다. 자, 봅시다. 여기다 이런 식이 있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분의 x 마이너스 5래. 그럼 여기서 항을 찾아보라고 하면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x제곱도 있고요. 4분의 x도 있고요. 마이너스 5도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그 중에 상수항이 얼마냐, 상수항이 누구냐라고 하면 뭐라 써야 돼? 마이너스 5가 상수항이에요 라고 써주는 게 맞겠죠. 이해됐어? 그 다음 x의 개수라고 하는 건 여기에 뭐가 빠져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x항의 개수라고 보면 돼, 얘들아. x항의 개수. 그래서 x항의 개수라는 건 결국에는 이 x항이 얘 아니겠어? 이 항의 개수니까 얼마라고 써야 돼? 얘들아, 얘는 다르게 쓰면 뭐라 쓸 수 있어? 4분의 1 x라고 쓸 수 있지 않겠어? 그럼 얘는 x 앞에 뭐가 곱해져 있는 거야? 4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거야. 그럼 개수가 얼마야? 4분의 1이라는 거지. 따라왔니? x제곱의 개수. 얘들아, 이 앞에는 숫자가 있어 없어? 없어. 다만 마이너스 하나가 붙어있는데 숫자가 생략돼 있다? 그럼 뭐가 숨어져 있는 거야? 마이너스 1이 숨어져 있는 거겠지. 그치? 1은 얘들아 생략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너네가 가끔 많이 헷갈리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개수가 없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없으면 1이 생략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 숨어져 있는 거죠. 이해됐니? 요런 거야.
자, 그럼 요거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보자. 자, 이 중에서 얘들아 1차 식인 걸 찾아달래. 1차 식인 거. 그래서 1차 식인 걸 찾아달라고 하는데요. 너네 이제 어느 정도는 다 할 수 있어, 얘들아. 1차 식이라는 건 그럼 얘들아 뭐야? 그쵸? 항들 중에서 제일 높은 차수가 1차여야만 하는 거죠? 그게 1차 식이잖아요. 그죠? 이해됐니? 그럼 1번 맞아, 아니야? 그죠? 1번은 제일 높은 차수가 얼마야? 1차 아니겠어? 왜? 마이너스 6a에 문자 하나 곱해져 있으니까 1차겠죠. 그죠? 그럼 2번 얘는 뭐야? 0차. 얘는 뭐만 있는 거야? 무슨 항만? 상수항만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1차식이 아니겠죠. 무슨 말인지 됐니? 얘는 1차. 1차야? 그래, 얘들아, 너네 이거를 다르게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어? 3분의 2b 플러스 3분의 5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이해했어? 너네 이거 이렇게 쪼개는 거 알고 있니?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 우리 원래 분수의 특징에서 분모가 똑같으면 분자끼리 합이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다시 돌리는 방법도 알아줘야죠. 그걸 이렇게 하트로 쪼개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내가 선생님 묻고 싶어. 얘 1차식이야? 맞지? 제일 높은 차수가 누구야? 1차잖아. B 혼자 있잖아. 그지? B 문자 하나 있으니까 이 녀석은 1차항이고 얘는 상수항이겠죠. 그죠? 됐어? 그럼 이 녀석의 B의 개수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3분의 5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3분의 2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 됐어? 그럼 얘는요, 얘들아. 얘 봐봐, 얘. 선생님 묻고 싶은 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얘는 몇 차야? 이거 무슨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많이 헷갈립니다. 얘들. 이거는요, 잘 봐. 얘들 x 플러스 1이면 몇 차야? 1차 아니야? 1차식이죠. 그죠? 왜? x가 하나 있으니까. 그죠? 문자가 하나 곱해져 있는 거니까 이 x는 1차겠죠? 얘는 상수고, 그럼 따라서 이 식은 1차식이 되는 거야. 근데 봐봐. x분의 1은 얘가 1차식인가요? 라고 하면 아니야. 자, 왜 그런지 봐봐. 얘들아, 항이라는 건 얘들아, 항이라는 건 문자랑 뭐가 곱해져 있는 거야? 수 또는 숫자가 곱해져 있는 걸 항이라 그러죠. 상수항이 숫자랑 숫자 곱해져 있는 거고, 요런 애들이 문자랑 숫자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잘 봐. 얘들아, x분의 1은요, 내가 다르게 표현하면 1-x 아니야? 맞지? x분의 1이 1-x잖아. 그럼 얘는 지금 숫자랑 문자가 뭐해진 거야? 나눠진 거잖아. 얘들아, 항이라는 건 숫자랑 문자가 뭐 해줘야 돼? 곱해져야 돼. 근데 얘는 지금 뭐야? 숫자랑 문자가 나눠져 있잖아. 그럼 얘는 애초에 항 자체가 아니야. 애초에 항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 애초에 항 자체가 될 수 없으니까 얘를 몇 차식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야. 항의 차수를 따져야 되는데 항의 차수 중에 제일 높은 차수가 이 식의 차수가 될 건데, 예를 들면 2차면 2차식이 될 거고 1차면 1차식이 될 건데 얘 자체는 항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항이 안 되니까 항이 몇 차인지도 모르는 거야. 이게 몇 차식인지도 모른다 이거지. 몇 차인지를. 항 자체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얘 자체는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얘는 항이 아닙니다. 이해했어? x분의 1은 항이 아니야. 알겠죠? 얘는 1차식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구별해야 돼. 분모에 x 같은 거, 미지수 같은 거 들어가잖아? 걔네는 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얘는 몇 차? 얘는 몇 차? 얘는 몇 차? 0차. 그럼 이 식은 몇 차식? 2차식이죠. 요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너네가 이렇게 다항식과 다항식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걸 조금 배워봤어. 기본적으로 좀 배워봤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뭘 배울 거냐면 얘들아, 단항식과 다항식이 뭐냐를 좀 배워야 되는데 얘들아,
단항식과 다항식이 뭐냐를 좀 배워야 돼. 단항식이라는 게 있고요. 단항식이라는 게 있고 다항식이라는 게 있어. 차이점이 뭔지 알아? 혹시? 단과 다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 너네 하나만 있는 걸 딱 뭐라 그래? 단일 하다 막 단독 아니면 단일 이런 거 하잖아. 그지? 단독 혼자. 그지? 그런 거 할 때 그 단이야. 그럼 오직 하나만 있다라는 소리거든. 그럼 오직 하나만 있는 항의 식이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 OX 이런 거 하나 있는 식. 이런 걸 단항식이라고 해. 무슨 말인지 됐어? 단항식이라는 건 항이 몇 개 있는 식? 한 개 있는 식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아니면 마이너스 4y 이런 식 그냥 이렇게 딱 하나의 항만 이루어져 있는 걸 단항식이라고 해. 무슨 말이 됐어? 그럼 다항식은 뭐겠어 얘들아? 그렇지, 항이 여러 개 있는 거야. 단항식은 항이 하나지만 다항식은 여러 개의 항이 있는 식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마이너스 3x 플러스 4y 플러스 5처럼 이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즉 항이 여러 개 있는 식을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 다항식은 뭐도 포함하냐면 단항식도 포함합니다. 이 다항식은 단항식도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다항식이라는 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다항식이라는 걸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항이 한 개 이상인 식을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항이 한 개인 것도 포함하니까 항이 한 개 이상인 식을 다항식이라고 할 겁니다. 알겠죠? 이게 다항식과 단항식이 좀 차이야. 됐니? 별거 없어 얘들아. 지금 너네가 봤던 것 중에 사실 별거 없어. 항 배웠죠? 상수항 뭔지 배웠죠? 개수도 뭔지 배웠어요. 그죠? 다항식이 뭔지도 알고요. 단항식이 뭔지도 알아냈어요. 얘들아 이런 것도 단항식이야. 그냥 숫자 하나 딱 있는 거. 이런 것도 단항식이야. 왜? 이게 뭐라 그랬어? 무슨 항? 상수항이잖아. 그지? 이것도 항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차식에 대해서도 뭔지를 배웠고요. 몇 차, 항이 몇 차인지도 배웠고 식이 몇 차인지도 다 배웠어. 다 배웠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들어갈 거거든. 본격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들어갈 거야. 자, 이런 겁니다, 얘들아. 우리가 이제 다뤄볼 거는 여러 가지 다항식이 있어. 진짜 많은 다항식이 있을 거야. 항은 생기면 생길수록 엄청 많아지지 않겠어? 내가 만들고 싶은 문자 갖다가 막 만들면 항이 계속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러 가지 다항식이 있는데 심지어 다항식들 중에서는 차수도 엄청나게 다양하겠죠. 문자가 곱해진 수가 여러 개 곱해져 있으면 그에 따른 차수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막 줄어나고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우리가 이제 배워볼 거는 딱 뭐만 배워보자 이거냐면 1차식에 대해서만 좀 배워보자 이거야. 1차식. 물론 여러 차수가 있는 식 알겠는데 우리 일단 1차식에 대해서만 좀 배워보자 이거야. 1차식은 뭐야? 문자가 한 개 곱해져 있는 식. 예를 들면 제일 높은 차수, 제일 높은 항의 차수가 1차인 식을 1차식이라고 하죠. 이런 걸 좀 배워보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1차식이라는 거 이제 딱 다뤄볼 건데 뭐 먼저 다뤄볼 거냐면 이런 거야. 첫 번째, 일단은요 우리가 결국엔 곱이랑 나눗셈을 여러 번 해볼 거예요. 사실 더하기 빼기는요 정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식과야 어떤 수야 또는 식과 문자의 어떤 이런 거에 좀 곱을 좀 나누기나 곱을 좀 다뤄볼 건데 이런 거야. 일단 첫 번째는 어떤 다항식이 있고 또는 단항식이 있잖아. 그지? 이런 거야. 수 곱하기 단항식 이런 거야. 그러니까 1차식 중에서도요 단항식이 있을 거고 다항식이 있을 거잖아. 그지? 그럼 어떤 수랑 이 단항식을 곱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얘들아. 2 곱하기 3x 2 곱하기 3x 이게 얼마냐 물어보는 거야. 수 곱하기 단항식이죠. 항이 하나잖아. 그지? 그러면서 얘는 몇 차야?
1차야. 다항식이긴 한데 몇 차식인 거야? 1차식인 거야. 1차식인 다항식인 거죠. 그죠? 이런 걸 계산해 보겠다 이겁니다. 그럼 너네 얘가 얼마인지 알고 있을까? 6x라는 걸 알고 있을 거야. 왜냐? 잘 봐. 얘들아 3x라는 건 생략이 된 거죠. 뭐가? 그렇죠. 3 곱하기 x가 생략이 된 거야.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 2 곱하기 3 곱하기 x라고 쓸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얘네들끼리 곱하면 얼마? 6. 6 곱하기 x라서 수와 문자의 곱은 뭐가 생략돼? 곱하기가 생략되면서 6x라고 쓰는 거야. 그럼 따라서 이 녀석의 값이 6x가 되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그럼 굳이 이런 식으로 안 써도 그냥 생략됐다는 거 생각을 하고 그냥 얘랑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돼. 즉 어떤 수와 어떤 다항식과의 계산은 수와 개수와의 뭐야? 곱으로 나타내주면 된다 이겁니다. 2라는 수와 x의 개수인 이 3의 뭘로 나타내준다? 곱으로 나타내준다. 이해됐니? 그럼 이런 건 4 곱하기 x 얼마? 아니다. 다시 4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2x 얼마라고 써야 돼? 그렇죠. 수와 x의 개수인 2의 곱으로 나타내준다 이거야. 다만 뭐는 살아있어 항상? 문자는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죠 얘들아? 문자는 전혀 건드린 게 없어. 지금 우리는 숫자랑 숫자끼리만 계산한 거지 문자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자는 건드린 게 없기 때문에 항상 문자는 이렇게 뒤에 와야 돼. 알겠죠? 그럼 이런 거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3x 그렇죠. 똑같아. 숫자랑 x 앞에 있는 개수만 곱해준 거야. 그럼 마이너스 3이랑 3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9. 그리고 x에 대한 영향이 미쳤어? 안 미쳤어? 안 미쳤어. 이렇게. 됐어? 그럼 이런 건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x 그렇죠. 8x. 요런 게 수 곱하기 다항식입니다. 이해되니? 그럼 얘들아 얘네 둘이 자리가 바뀌면 뭐가 달라질까? 얘네 둘이 자리가 바뀐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안 달라집니다. 왜? 곱셈에 뭐가 있어? 뭐가 성립하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도 결과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수 곱하기 다항식입니다 얘들아. 이해했어? 그럼 수 곱하기 다항식이 있으면 수 나누기 다항식도 있지 않겠어?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 근데 우리 나누기는 뭘로 바꿔서 풀기로 했죠? 곱하기로 바꿔서 풀기로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야? 뭐 2 나누기 7x 이런 거. 그럼 뭐라 써야 될까? 2 곱하기 7x분의 1이라고 써야 되지 않겠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서 뭐가 돼? 뒤에 있는 수가 역수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서 얘를 뭐라 쓸 수 있어? 7x분의 2라고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건 4 나누기 2x 4 곱하기 2x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얘는 약분이 되겠죠. 약분되면 어떻게 돼?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얼마가 돼? x분의 2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됐어? 그 다음 이런 건 마이너스 3의 나누기 자리 좀 바꾸자. 4 곱하기 4x 곱하기 4x 나누기 뭐 마이너스 5 이런 거 나누기 뭘로 바꿔? 곱하기로 바꿨어. 따라서 4x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1이라고 쓰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5분의 4x. 마찬가지 얘들아.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꿨으면 결국에는 수와 문자의 곱이잖아요. 수와 1차 다항식의 곱이잖아요. 그럼 결국엔 개수와 숫자의 곱으로 표현해주면 돼. 얘랑 다를 게 없어요. 얘랑 다를 게 없습니다. 이해됐니? 이해했어? 이거야. 사실 수 나누기 다항식이나 수 곱하기 다항식이나는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 이해됐니? 이해했어? 자 그러면 이런 거야 이제. 너네가 수 곱하기 다항식과 수 나누기 다항식을 했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수 곱하기 다항식은 어때? 라고 한번 해보는 거지. 수 곱하기 다항식은 어때? 라고 생각해보는 거야. 여태까지 다항식과 수를 곱했으면 이제는 다항식과 수를 한번 곱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거예요, 얘들아. 2 곱하기 x 플러스 y. 얘들아, 몇 차식이야? 1차. 그렇죠, 1차식이죠. 얘 몇 차항? 1차항. 얘 몇 차항? 1차항. 그럼 x 플러스 y라는 식은 제일 높은 차수가 몇 차야? 1차야. 그래서 이건 1차식입니다. 그럼 수 곱하기 몇 차? 1차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뭐가 성립해, 얘들아?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하죠. 그래서 얘를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2x, 원래는 2 곱하기 x죠. 그죠? 근데 뭐가 성립해? 생략이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대로 쓰면, 얘들아, 원래대로 쓰면 2 곱하기 x에 2 곱하기 y에 얘네 둘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플러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얘를 줄여서 생략해서 쓰면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2x 플러스 2y라고 쓸 수 있다 이거죠. 얘들아, 분배에서 중요한 건 분배해 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다시 얘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너네가 얘를 보면 얘가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도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태윤이 됐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그럼 이런 건 3에 4x 마이너스 y. 얘들아,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얘랑 뭐가 달라? 뭐가 좀 달라? 그렇죠. 곱하기가 뭐가 됐어? 생략됐어. 쌤이 뭐도 된다 그랬죠? 괄호 앞에 숫자가 곱해져 있으면 그 곱하기도 뭐가 된다고? 생략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이런 식을 보면 여긴 뭐가 생략돼 있다고 하는 거야? 곱하기가 생략돼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가 가능해? 분배가 가능하죠. 그래서 분배해서 쓰면 어떻게 돼? 3 곱하기 4x니까 얼마? 12x. 3 곱하기 y인데 무슨 y야? 마이너스 y잖아. 그지? 그냥 여기는 그럼 상관없어. 사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 얘는 그냥 3 곱하기 y라서 3y야.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어 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거 자체가 얘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3y야 라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그 앞에는 플러스가 있다고 생각해주면 좋아. 됐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도 되긴 해. 대신 마이너스 3y가 들어오면서 부호가 생겨버린 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러면 이런 것도 해볼까?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4b는 얼마야? 마이너스 2a 플러스 마이너스 8. 그렇죠. 얘도 뭐가 가능해? 분배가 가능하다 이거야. 그럼 분배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a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8b인데 얘들아, 얘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 플러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 얘들아, 이제는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제는 얘들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 그럼 원래는 우리 마이너스 쓸 때 괄호 항상 써주기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괄호를 지우면서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8b. 똑같아. 얘들아, 잘 봐. 똑같은 이유가 뭔지 보여줄게.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5를 하잖아. 얘들아, 얼마야? 마이너스 7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내가 표현을 이렇게 해볼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얼마야? 마이너스 7이야 얘들아. 이거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네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야 돼. 이해했어? 그리고 앞으로 문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잘 안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 많이 해줄 거야. 알겠죠? 그래서 너네가 이거 익숙해져야 돼. 너네가 이거서 아직도 이걸 헷갈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거 많이 익숙해져야 돼. 됐니? 그래서 여기도 원래는 플러스에 마이너스 8b였지만 다시 한번 똑같이 제대로 쓰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b랑 똑같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됐어? 요렇게. 됐니? 그럼 마지막으로 요런 거 한번 해볼까? 요런 거. 이것도 뭐 해줄 수 있어? 얘들아? 분배 가능한데 얘는 뭐가 숨어져 있는 거야? 그렇죠. 마이너스 1이 앞에 곱해져 있는 거야. 얘들아, 마이너스 1이 앞에 곱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너네는 이 마이너스를 분배해준다라고 하면 그냥 이 마이너스만 분배해준다고 하면 그냥 이 녀석들의 부호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바뀌는 거야.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왔어 얘들아? 분배해준다는 거야. 얘랑 얘 곱하면 마이너스 x 될 거고요. 얘랑 얘 곱하면 마이너스 y 될 거고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a가 된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알겠죠? 이게 뭐야? 수 곱하기 다항식. 됐어? 수 곱하기 다항식. 그럼 곱하기만 했어? 나누기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것도 해볼까? 수 나누기 다항식 이런 거. 그럼 이런 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 a 플러스 b에 나누기 뭐 3 이런 거? 나누기 뭘로 바꿔? 곱하기로. 따라서 a 플러스 b에다가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제 곱하기로 바뀌었으니까 뭐 해줘야 돼? 그렇죠. 분배해줘야 돼 얘들아. 분배. 따라왔어? 분배해줘야 돼. 그럼 분배해주면 어떻게 돼? 3분의 1 a 플러스 3분의 1 b라고 쓸 수 있다 이겁니다. 나누기도 별거 없어요 얘들아. 됐어? 한번 볼까? 문제도 좀 한번 봅시다. 뭐 곱하기 먼저 해봅시다. 뭐 이런 거. 자 한번 하나하나씩 좀 봅시다. 얘들아 6x 곱하기 4야. 그죠? 그러면 이 문자와 이 문자에 있는 항과 이 숫자와의 곱은 뭐랑 뭐의 곱으로 따진다고? 숫자랑 x 앞에 있는 개수, x의 개수로 따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문자의 개수랑 숫자랑 곱해주면 돼. 얼마야? 24x. 문자는 영향을 안 받는다 했죠? 그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문자 앞에 있는 수가 얼마? 마이너스 2야. 얘는 숫자가 얼마야? 5야. 그럼 얘네들이 계산 어떻게 한다고? 개수랑 숫자의 곱으로 나타내 준다고. 얼마? 마이너스 10. 문자는 영향을 안 받으니까 A도 이렇게 살아있어야 돼. 시상 이해됐어? 그 다음 여기도 봐봐. 마 3이죠? B 앞에 있는 개수가 얼마? 마 3. 그리고 숫자는 얼마야? 마이너스 9. 그럼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9를 뭐 하라고? 곱하라고. 얼마죠? 그렇죠. 27에 문자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렇죠? 이해했어? 여기도 한번 해볼까? x 앞에 있는 개수와 숫자와의 곱을 계산해주면 된다. 뭐가 되는데? 약분이 되겠죠. 이렇게. 되니? 그래서 뭐만 남아? 15. 그리고 문자에는 영향을 안 받으니 얼마? x가 나와야 되는 거죠. 따라왔어? 따라왔니 얘들아? 감히 따라왔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y 앞에 있는 개수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7. 뒤에 오는 수가 마이너스 8. 얘네 둘이 뭐 하겠다고? 곱하겠다고. 그럼 뭐 돼? 약분이 되겠죠? 그럼 얼마야? 28인데 마이너스가 몇 번 곱해져 있어? 2번. 그럼 뭘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러면서 문자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렇게. 되니? 별거 없습니다. 나누기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거? 자 봅시다. 이런 거 나누기도 해봐야겠죠 얘들아. 많이 해봐야 적응이 될 거야. 봐봐. 4a 나누기 12래. 나누기는 뭘로 바꿔? 그렇죠. 4a 곱하기 12분의 1이야. 뭐 해줘야 돼? 그렇죠. 문자 앞에 있는 수랑 숫자랑 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랑 약분이 되면서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 문자에는 영향을 안 주죠. 됐니? 이런 것도 해볼까? 바꿔주면 어떻게 돼? 7분의 8 b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숫자랑 개수끼리의 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약분이 되겠죠? 이렇게. 남는 게 얼마야? 그렇죠. 7분의 4 b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 이해되니?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지금 뭐 한 거냐면 수 곱하기 다항식을 한 겁니다. 별거 없죠 얘들아? 그러면 이제는요 수 곱하기 단항식까지 해봤으니까 수 곱하기 다항식도 좀 연습을 좀 해봐야겠죠? 이거예요 얘들아. 이런 거 연습 많이 해야 돼. 곱하기 먼저 해봅시다 얘들아. 이런 거 얘들아 얘 봐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그죠?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뭐가 가능해? 분배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럼 분배하면 어떻게 돼? 앞에 있는 녀석과 뒤에 있는 녀석 얘네 둘이 곱하면 얼마? 6b. 얘네 둘이 곱하면 얼마? 5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됐니? 얘도 한번 해볼까? 얘들아 뒤에 있다고 해서 분배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뒤에 곱해져 있어도 뒤에 있는 애가 앞에 있는 식의 분배가 가능해. 이해했어? 왜냐? 곱은요 뭐가 가능해?
교환 법칙이 가능하죠. 어찌됐든 간에 얘네 둘이 자리 바꾸면 이런 형태 아니야? 그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분배 가능해. 알겠죠? 그럼 얼마가 돼? 36y 곱하기 9분의 1은 4y 마이너스 9 또는 9 곱하기 9분의 1은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거죠. 됐니? 따라왔어? 이해했어? 시준이 이해했어? 이렇게 쓰는 거 알겠죠? 요게 단항식과 수 곱하기, 다항식과 수 곱하기까지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거 딱 하나 남았거든, 얘들아. 근데 여기가 이제 되게 어렵기도 하고요. 조금 집중해서 들어야 돼. 잘 봐. 자, 이제는 우리가 지금 단항식과 어떤 수에 대해서 곱을 했고, 다항식과 어떤 수에 대해서의 곱도 했고, 그거에 대한 나누기도 나눗셈도 막 해봤잖아.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1차식과 1차식을 더해보는 것도 할 거고요. 1차식과 1차식을 빼보는 것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막 곱과 나누기 이렇게 해봤는데 이제는 서로 다른 1차식 또는 같은 1차식들을 여러 가지 1차식들을 막 서로 더해보고 빼보고 할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소리거든. 근데 제일 중요한 걸 먼저 가르쳐주고 시작을 할게. 잘 봐. 얘들아, A 플러스 A가 얼마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야. 되게 뭐 의견이 다양하죠. A의 3제곱, A 3A.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얘들아, 2 더하기 2를 뭐라고 쓸 거야? 그렇죠. 근데 얘는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뭐였죠? 2가 몇 개 있어? 3개 있어. 그래서 2가 3개 있어요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어?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 예를 들면 너네 5가 막 쭉 있어서 여기가 만약에 10개가 있어. 그럼 너네 이 정도는 계산 가능하잖아. 얼마? 50이야. 근데 그 50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5가 몇 개 있어요? 10개 있어요 라고 해서 그게 나온 거 아니겠어? 그지?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아, A가 몇 개 있어? 3개야. A가 3개 있어요. 3A입니다. 3 곱하기 A를 뭐라 쓸 수 있어? 3A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해했어, 얘들아? 그래서 똑같은 문자를 이렇게 더한 거야. 그럼 이런 것도 해볼게, 얘들아. 그러면 B 플러스 B가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야. 그렇죠. B가 몇 개 있어요? 4개 더해졌어. B가 4개 더해졌어요 라고 해서 4 곱하기 B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 줄였으면 뭐라 쓸 수 있어? 4B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따라왔어? 그럼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 A 플러스 3A는 얼마예요? 라고가 궁금한 거지. 잘 알고 있네. 얘는요 4A입니다. 자, 왜 그런지 봐봐. 일단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 일단 3A라는 건요, A가 몇 개 있는 거죠? 3개 더해진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3A라는 건 A가 3개 더해진 상황이야.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면 A 플러스 이 3A를 풀어서 쓰면 A 플러스 A 아니겠어? 그럼 따라서 얘는 A가 몇 개? 4개. 그래서 4A가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이런 건 B 플러스 2B 플러스 3B는 6B. 왜? 여기 B가 몇 개? 1개. 여기 B가 몇 개 더해져 있어? 2개. 여긴 B가 몇 개 더해져 있어? 3개. 그래서 B가 총 몇 개? 6개가 더해져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이걸 6B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그러면 잘 봐. 그럼 너네가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계산이 이렇게 막 가능해. 근데 너네가 자주 헷갈린 게 뭐냐면 이런 거랑 자주 헷갈려. A 플러스 A인데 얘를 A 곱하기 A로 헷갈릴 때가 있어. 얘는 뭐야, 얘들아? 3A야. 얘는 뭐라 그래야 돼? A의 세제곱이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곱하기와 나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알겠죠? 이건 A가 3번 곱해졌다는 의미고 이건 A가 3번 더해졌다는 의미야. 그래서 너네가 이걸 많이 헷갈려 하는데 곱하기와 나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런 거야. 그러면 얘들아, 너네 그럼 이건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A 플러스 B는 얼마야? 라고 하면
A, B야? 아니요. 그 A 플러스 이건 언제야? 이건 뭐가 숨어져 있는 거야? A 곱하기 B잖아요. 그죠? 이런 건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하면 플러스 그렇죠. 얘네는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돼요. 왜? A랑 B는 지금 뭐야? 서로 같은 문자니? 아니야. 얘들 A랑 B는 완전히 다른 문자야. 근데 얘는 지금 보면 같은 문자가 3번 더해져서 3A라고 쓴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너네 이거야. 2 곱하기가 2를 3번 더해서 2 곱하기 3이라고 쓰잖아. 그럼 너네 2 플러스 5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 곱으로? 아니야. 표현 못해. 그죠? 그냥 7이죠? 그죠? 그럼 얘는요. 뭔 말이냐면 서로 계산이 가능한 상황이야? 가능 안 된 상황이야? 가능하지? 못한 상황이야. 그죠? 얘네들은 더 이상 계산이 안 돼. 그냥 이게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B라는 거야. 그럼 얘들 계산이 가능한 상황은 그럼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뭐가 같을 때? 문자가 같을 때. 문자가 같을 때. 이해했어? 어떤 식과 식에서 항과 항에서 어떤 항과 항에서 그 이 항과 이 항이 서로 더해지거나 빼는 게 가능한 상황은 언제냐면 문자가 같을 때. 조금만 더 자세히 말하면 문자와 차수가 같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와 차수, 그냥 보이는 형태가 완전히 똑같을 때만 가능한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잘 봐. 이런 것부터 해볼게. 얘들아, 그럼 3A-A는 얼마야? 2A야. 2A. 됐어? 왜? A 3개에서 A 하나를 빼겠다는 거잖아. 은수야, 졸려? 그래서 A가 몇 개? 2개야. 알겠죠? 그럼 이런 건 5B-B. 그렇죠. 4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A-B는 그렇죠. 더 이상 계산이 안 된다 이겁니다. 됐어? 그럼 이런 거야.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x는요? 일단 문자가 같잖아. 그지? 문자 같잖아. 쌤 문자 같은데 계산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A랑 A끼리 문자 같으니까 계산되는 거잖아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차수가 달라요, 얘들아. x제곱과 x는 엄연히 곱해져 있는 문자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야. 물론 똑같은 문자긴 하지만 개수가 다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자의 개수랑 문자의 그 모양과 개수가 같은, 즉 얘네들은 계산이 안 되지만 얘가 만약에 x제곱이 된다면 얼마가 되는 거야? 2x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얘랑 얘, 또는 이 항과 이 항, 또는 얘네들 이런 항들, 문자가 같고 차수가 같은 항들, 그런 애들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면 동류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동류항. 동류항의 의미는 뭐라고? 그쵸. 문자랑 차수가 같은, 그렇죠. 문자랑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이 동류항끼리만 뭐가 가능한 거야? 더하기나 빼기가 가능한 거야. 곱하기 나누기는 상관없어. 곱하기 나누기는 상관없습니다. 더하기 빼기만 뭐일 때 가능한 거야? 동류항일 때 가능한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써볼게.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y 마이너스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플러스 3y 플러스 5. 얘들아 이거 계산하래. 계산하래. 얘들아 항과 항의 더하기 빼기에서는 무슨 항끼리만 가능하다고? 동류항끼리만 가능한 거야. 동류항끼리만 가능해. 그럼 봐봐. 첫 번째 천천히 볼게. x제곱 3x제곱이야. 문자가 뭐야? 무슨 항이야? x제곱 항이야. 그럼 얘랑 같이 더하기 빼기가 될 수 있는 항은 누구 항밖에 없어? x제곱 항밖에 없어. 누구야? 얘야. 그럼 얘네 둘이 뭐 하겠다는 소리야? 더하겠다는 소리죠. 왜? 얘 플러스 x제곱이고 플러스 3x제곱이잖아. 얼마야? 4x제곱. 얘들아 그리고 동류항끼리의 계산은 선생님 이걸 안 해줬다. 동류항끼리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 개수끼리 계산하면 돼. 개수끼리. 항 문자 앞에 있는 개수끼리 계산하면 돼. 그럼 얘 어떻게 돼? 3x제곱이랑 플러스 1x제곱이지? 그럼 3과 1을 뭐 하겠다는 소리야? 더하겠다는 소리야. 얼마? 4x제곱이야.
그 다음 항 누구 있나 봤더니 x항이 얼마야? 마이너스 4x. x항이 또 있네? 그럼 결국엔 이 두 항을 뭐 할 수 있어? 계산할 수 있어. 그죠? 근데 뭐끼리 계산해? 부호가 다른. 아니죠. 개수들끼리 계산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엔 마이너스 4랑 플러스 2를 계산하겠다는 소리인데 얼마야? 마이너스 2x. 그렇죠. 더하기나 빼기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문자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y 봅시다. y항 똑같은 y항 있네요. 그죠? 그럼 얘네들끼리 개수끼리 계산한다니까 얼마? 4y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마지막 얘 무슨 항? 상수항이죠. 상수항. 상수항 있어 없어? 없어. 얘는 계산 안 돼. 그러니까 계산할 애가 없잖아. 그럼 그냥 쓰면 돼.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면 그냥 쓰면 돼, 얘들아. 계산할 게 없으면 그냥 쓰면 돼. 알겠지? 이게 동류항끼리의 계산입니다. 쌤이 지금 1차식과 1차식 그리고 1차식 빼기 1차식을 알려주기 전에 이 동류항에 대해서 왜 알려주냐면 너네가 이제 이 1차식과 1차식을 더할 때나 1차식과 1차식을 뺄 때 동류항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물론 없을 수도 있고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동류항이 있다면 뭐 해줘야 돼? 동류항이 있다면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냥 풀어서 쓴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야. 계산을 해줘야 돼. 알겠죠? 동류항끼리는 무조건 뭐 해줘라 얘들아? 계산을 해줘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동류항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해. 알겠니? 그래서 이런 게 동류항이야.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할 거냐면 이 1차식과 1차식 간에 더하기 빼기를 해볼 거야. 근데 어떤 문제냐면 이런 거야 얘들아. 이런 거. 3a 플러스 b에다가 항상 이게 얘들아 어떤 1차식과 1차식을 나타낼 때는 이 앞에 있는 1차식, 앞에 있는 이 식이 1차식이에요 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항상 이 괄호를 쓰거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써 2a 플러스 b라는 1차식이에요 라고 이렇게 괄호를 좀 묶어주고 플러스 뭐 3a 플러스 2b예요 라고 하고 이렇게 또 다른 1차식이에요 라고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럼 얘는 지금 1차식과 1차식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얘네를 계산할 때는 항상 뭘 해주냐면 첫 번째 괄호를 풀어줄 겁니다. 괄호를 풀어주면서 계산을 할 거야. 알겠어? 근데 얘는 지금 괄호를 풀어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풀리냐 아니면 뭔가가 더해지거나 뭔가가 곱해지거나 아니면 뭔가 그 변화를 주면서 풀리냐가 제일 중요해. 그냥 풀리냐 아니면 변화가 일어나면서 풀리냐. 그럼 잘 봐. 얘는 괄호 앞에 뭐가 있어 없어? 없어요. 앞뒤로 뭐가 있어 없어? 없어. 얘도 괄호 앞에 앞뒤로 뭐가 있어 없어? 없어. 심지어 부호도 플러스야. 그죠? 이 다항식 앞에 부호가 뭐야? 플러스. 이 다항식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야. 얘는 그냥 그대로 풀립니다. 그냥 괄호를 풀어서 쓰면 돼. 뭐라 쓸 수 있냐면 2a 플러스 b 플러스 3a 플러스 2b라고 쓰면 돼. 괄호를 풀었어. 그죠? 먼저 괄호를 풀었어.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얘들아? 그렇죠. 동류항끼리 마지막까지 계산을 해주면 돼. 그럼 동류항이 뭐가 있나 봤더니 A와 A항이 겹치죠? 이 둘을 더하겠대. 지상아 얼마야? 지상아 뭐라고 써야 돼? 2A와 3A를 더하겠대. 뭐라고 써야 돼? 그렇죠. 개수들끼리 더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B 플러스 2B래. 솔비야 뭐라 써야 돼? 3이요. 그렇죠. 플러스 3B라고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했어? 이게 다항식과 다항식, 1차식과 1차식 간의 합이야. 무슨 말이 되니? 그럼 선생님이 말한, 선생님 그러면 앞에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건 뭔가요? 라고 하면 이런 거야. 2의 A 플러스 4B 플러스 A 플러스 뭐 3A 플러스 B 이런 거. 첫 번째 뭘 해줘야 돼? 괄호를 먼저 풀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앞에 있는 식에는 뭐가 안 돼 있냐면 분배가 안 일어났죠. 그죠? 그럼 뭐부터 해줘야 돼? 분배를 해서 괄호를 풀어줘야 돼. 괄호를 풀어줘야 되는데 앞에 있는 식에는 2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2가 곱해져 있잖아. 그럼 우리는 이걸 보면 뭐부터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 분배 먼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너네가 이 분배가 끝나잖아? 그럼 분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괄호가 풀리는 거야. 이해했어?
분배가 풀리는 순간 괄호가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분배해주면 얼마가 돼? 2a 플러스 8b가 되고 얘는 더 이상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서 그냥 쓰는 거야. 괄호를 그냥 풀어주면서 써주는 겁니다. 됐어? 그럼 태연아 2a 플러스 3a가 얼마야? 그렇죠. 윤서야 8b 플러스 b가 얼마야? 그렇죠. 이렇게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항상 얘들아 마지막 식에서 정리를 할 때 동류항끼리 계산은 꼭 해줘야 돼. 그래서 너네가 동류항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야 된다고. 알겠죠?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어려울 거야. 근데 천천히 하면 되더라. 천천히 생각해보고. 그죠? 그러면 이제는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이거지. 더하기만 해봤잖아요. 더하기만 해봤잖아. 그럼 빼기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이런 거. a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4a 플러스 3b래. 그 얘들아 똑같아. 괄호랑 괄호로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하려면 뭐부터 풀어줘야 돼? 괄호를 풀어줘야 돼. 근데 앞에 있는 식을 보니까 앞에 있는 식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을 것 같아. 왜? 어차피 이 앞에는 뭐가 숨어져 있어? 플러스가 숨어져 있죠? 그런데 앞에 뭐 곱해진 것도 하나도 없잖아. 그럼 이건 그냥 괄호가 풀리겠지. 어떻게? a 플러스 b로. 근데 잘 봐. 요 뒤에 있는 애. 뭐가 붙어져 있어? 마이너스가 있네. 그럼 마이너스가 있다는 건 뭐가 곱해져 있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다는 소리야. 그럼 괄호가 풀릴 때 이 마이너스 1이 뭐가 돼야 돼? 분배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괄호가 그러니까 분배가 되면 괄호가 풀리는 거라고 했죠? 그럼 분배가 되는 순간 괄호가 풀리니까 얘를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b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럼 또 물어볼까? 은서야 a-4a를 뭐라 써야 돼? 마이너스 3에 그렇죠. 규림아 b-3b를 뭐라 써야 돼? 마이너스 2 그렇죠. 일단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 이 계산은 이제부터 절대 거의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거의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정수와 유리수처럼 막 플러스 마이너스 막 괄호치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안 칩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부터. 그러니까 너는 이거를 자연스럽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이걸 연습해야 돼. 알겠죠? 절대 막 예전처럼 마이너스 막 이러면 플러스 바꿔서 계산하는 거 이제 거의 안 나와. 그냥 바로 한 번에 계산하는 게 나올 겁니다. 문제도 그렇고요. 답을 쓸 때도 그게 훨씬 편해요. 알겠죠? 이런 거야 얘들아. 마이너스 이런 거야. 그럼 얘도 이런 것만 있냐? 아니 이런 것도 있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 뭐 복잡하게 가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에 마이너스 3에 a 마이너스 b 이런 거 있어. 막 엄청나게 넣은 식이야. 근데 얘를 풀어보잖아? 일단 첫 번째 뭐부터 풀어줘야 한다고 얘들아? 괄호를 먼저 풀어줄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얘도 보고 얘도 보니까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 숫자가 곱해져 있어. 그럼 뭐 해줘야 돼 일단? 분배를 해야 돼. 분배를 하면 뭐가 된다고? 괄호가 풀릴 거라고. 그럼 앞에 분배해주면 어떻게 돼? 8a 마이너스 4b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3b 이렇게 된다 이거죠. 마지막 뭐 해줘?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럼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8a 마이너스 3a네? 얼마? 5a 마이너스 4b 플러스 3b네? 마이너스 B 그렇죠. 마이너스 b 이렇게 쓰는 게 1차식과 1차식의 합이고 1차식과 1차식의 빼기입니다. 그래서 분배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분배해줘야 되고요. 되게 막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근데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럼 한번 볼까? 일단 그러면 대표용을 좀 볼게요. 대표용을 좀 보면 자 이거 봅시다. 일단 이건 아니고 어디서부터냐면 쭉 넘어가서 우리 저기죠 성량계비 다음부터입니다. 그죠? 여기에요 얘들아. 자 천천히 한번 볼게. 일단 이 다항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달라고 해. 이 다항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봅시다. 일단 얘도 항이고 얘도 항이고 얘도 항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상수항이 얼마야? 3이죠. 이 항이 뭐? 상수항이라고 했죠? 다항식의 차수는 누가 정해? 제일 높은 항의 차수. 몇 차야 얘? 얘 몇 차야? 몇 차야? 그럼 제일 높은 차수가 몇 차? 2차. 따라서 이 식은 몇 차식? 2차식. 됐어? 항이 몇 개? 3개 하나, 둘, 세 개. 맞죠?
x제곱의 개수는 얼마? 6. 맞아 아니야? x제곱 앞에 있는 수 6 맞잖아. x의 개수는 얼마야? 마이너스 5죠. 얘들아 항상 항을 따질 때도 이 마이너스까지 포함해 준다 그랬잖아. 그럼 당연히 개수를 따질 때도 이 마이너스까지 개수로 쳐야죠. 그죠? 5번 틀린 거죠. 다음. 자, 다음 중 1차식인 것을 모두 골라달래. 얘들아 차수는 뭐가 정해? 제일 높은 문자의 제일 높은 항의 차수가 제일 그 식을 정하는 거죠. 몇 차야? 0차. 얘 몇 차야? 1차. 얘 몇 차야? 2차. 얘 몇 차야? 1차. 2차. 1차네. 아니 아무도 아닌 거야. 그렇죠. 얘는 안 되죠. 누구 때문에? 플러스. 얘 때문에. 선생님 얘는 항이라고 해서 항이 아니라 그랬어? 얘는 항이 아니라 그랬죠. 얘 때문에 구별이 안 가. 얘는 1차가 맞는데 얘가 몇 차인지가 구별이 안 가기 때문에 이 식은 구별이 안 가는 식이야. 몇 차인지. 됐어? 얘는 몇 차야? 2차. 인 줄 알겠지만 얘네 둘이 뭐가 돼? 계산이 가능하죠. 그러면서 몇 차가 몇만 남아? 6x만 남죠? 이건 몇 차야? 1차죠. 이런 것까지 생각해 줘야 돼. 알겠죠? 사라지면 제일 높은 차수가 사라지면 제일 높은 차수가 사라지면 밑에 있는 차수가 위 아니야? 그죠? 사라지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죠? 다음. 자, 다음 중 이 계산이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하네요, 얘들아. 자, 계산해 봅시다. 자, 단항식과 수의 계산이죠. 누구와 누구를 곱한다고 했죠? 개수랑 수를 곱한다고 했죠?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8x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마이너스 15에 5를 나누겠네? 그죠? 근데 이 나누기는 뭘로 바꾸기로 했어? 그렇죠. 곱하기로 바꿔주기로 했으니까 5분의 1이 되면서 약분이 되겠죠. 얼마로? 마이너스 3x로. 틀렸죠? 얘 봐봐. 또 나누기를 뭘로 바꿔? 곱하기로 바꿔서 풀기로 했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네. x-2y에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 뭐 해주기로 했어? 분배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뭐라 써야 돼? 2분의 1x 마이너스 y라고 썼어야겠죠. 이해됐니? 얘도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 마이너스 3분의 1이 곱해져 있지? 뭐부터 해줘야 된다고? 분배 먼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럼 분배하면 앞에 분배하면 얼마? 마이너스 2x. 뒤에 분배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3. 얘가 답이네. 그치? 얘도 한번 볼까? 얘는 뒤에서 앞으로 분배해줘야죠. 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럼 앞에 먼저 분배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3x가 됐어야 되고 뒤에 분배해주면 플러스 4가 됐어야지. 그치? 다음. 이거 봅시다. 일단 이제 뭐? 동류항. 일단 동류항이 뭐였죠? 문자 차수가. 그쵸. 문자와 차수가 둘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 아니요. 문자부터 틀렸어. 맞아? 아니요. 뭐가 달라? 차수가 다르죠? 얘 맞아? 네. 니요? 아니요. 아니요. 맞죠. 얘들아 문자만 보면 돼. 앞에 개수는 상관없어. 개수까지 똑같을 필요는 없어. 동류항이라는 건 문자 그리고 차수가 똑같은 항이야. 얘 x잖아. 비록 앞에 마이너스 1이 붙어있지만 얘 x잖아. 비록 0.3이 붙어있지만 그래서 얘들은 뭐야? 동류항인 겁니다. 얘 동류항이야? 아니야. 얘는 x가 2번, y가 1번. 얘는 x가 1번, y가 2번. 똑같지 않죠? 얘 맞아? 아니야. 문자가 다르잖아. 이해됐니? 그래서 동류항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봅시다. 자, 이제 식에다가 이제 막 분배를 좀 해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식에다 좀 분배를 막 해볼까? 막 해봅시다. 그럼 일단 얘들아 다항식과 다항식, 즉 1차식과 1차식을 계산해주기 위해서 뭐부터 해줘야 된다고? 분배. 그쵸. 분배해서 괄호를 풀어줘야 된다고 했죠? 또는 괄호를 먼저 풀어주거나 분배가 되면 괄호가 풀린다고 했죠? 그럼 얘 뭐 해줘야 돼 앞에? 뭔가 이상 있잖아. 그치? 뭐부터 해줘야 돼? 분배해주고 여기도 뭐 해줘야 돼? 분배해주면 자연스럽게 뭐가 풀린다고? 괄호가 풀린다고. 그럼 풀어봅시다. 앞에 3분의 2를 9x에 곱하면 얼마? 6x. 뒤에 마이너스 12에다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8. 풀린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4x에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분의 1을 마이너스 20에 곱하면 플러스 10. 마지막 뭐 해줘야 된다고? 동류항끼리 계산해 봅시다. 동류항 누구야? 6x랑 마이너스 2x.
누구랑 계산한다고? 뭐끼리 계산? 동류항끼리 계산할 때는 누구랑 누구끼리만 하면 돼? 뭐랑 뭐? 개수끼리. 개수끼리. 6이랑 마이너스 2. 얼마? 4x. 얘도 상수항? 얘도 상수항. 계산 가능하죠? 얼마?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됐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 얘들아 이제 막 혼합 계산이 나와요. 혼합 계산이 나와. 뭐부터 해줘야 돼? 일단 첫 번째. 그쵸. 소가로 안에부터 정리해줘야 돼. 그럼 소가로 안에 정리하면 보니까 5-1 x 플러스 3이잖아. 그지? 그럼 이거 괄호 먼저 뭐 해줘야 돼? 풀어줘야 돼. 근데 풀어주기 위해서 보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네? 풀어주면 뭐 해줘야 돼? 분배해줘야겠죠? 그럼 분배해주는 순간 어떻게 돼? 5-x 마이너스 2. 다시 얘 얼마야? 아, 잘못 썼어? 아, 3이네. 3이야. 그럼 얘는 얼마야? 동류항끼리 계산해봐. 마이너스 x. 왜? x는 더 이상 계산할 수 있는 게가 없으니까. 그렇죠. 5랑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계산해야죠. 얼마? 플러스 2. 그럼 따라서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7 마이너스 괄호 안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해했어? 요만큼을 정리해서 얘가 된 겁니다. 이해했어? 근데 밖에 마이너스 7, 여기 플러스 뭐 이렇게 마이너스 2x까지 이렇게 있네. 그죠? 그럼 이것도 한번 다시 정리해볼까? 그럼 이렇게 써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7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이렇게 안에 있고 마지막으로 바깥에 뭐 있어? 10x 플러스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 누구 풀어줘야겠어? 얘 풀어줘야겠죠? 계산하려면? 그럼 얘도 풀어주려고 보니까 밖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가 있지? 뭐 해줘야 돼? 분배해줘야 돼. 그럼 분배했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7에 분배해줘.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밖에 뭐 있어? 10x 플러스가 이렇게 있죠. 그럼 안에 계산해봐. 10x에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괄호가 붙어있지 않겠어? 됐어? 근데 잘 봐. 얘도 괄호 풀어줘야 계산할 거 아니야. 그지? 얘도 괄호 이렇게 풀어줘야 계산할 거 아니야. 근데 앞에 뭐가 더 있어 없어? 괄호를 풀어줄 때 뭔가 변화가 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그냥 써주면 돼. 플러스가 사라졌어요? 상관없습니다. 괄호를 풀었기 때문에 그냥 얘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얼마? 8x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다음 요거. 일단 요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이거는 좀 분배해서 좀 써주면 돼. 분배해서 좀 써주면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써주는 거냐면 요렇게 한번 분배하고 요렇게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돼? 4분의 2x 마이너스 4분의 1. 저것도 뒤에도 분배해 줄 건데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묶어줄 겁니다. 그래서 저것도 하트로 쪼개면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 계산할 때 뭐 해줘야 돼? 얘 괄호 풀어줘야죠. 그럼 이렇게 되지. 얘 약분하면 얼마? 2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1 괄호 풀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2.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동류항끼리 계산해야 되는데 뭐도 해야 돼? 통분도 해야 돼. 이해됐어? 얘네 둘이 계산하되 통분도 해야 되고요. 얘네 둘이 계산할 때 통분도 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2a-b니까 a 자리에 2식을 넣고 b 자리에 2식을 넣겠다는 소리야. 그럼 이 식을 넣어버리면 이렇게 되겠지? 2에 x 플러스 3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이것도 계산해줄 때 괄호를 풀어야 하니까 분배해주면 2x 플러스 6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6x 플러스 5 이런 형태가 되겠죠. 다음.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떤 다항식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다항식 어떤 뭐 미지수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다항식에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을 이렇게 뺐대. 그렇지? 그랬더니 마이너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6이 이렇게 됐대.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이 a 아니겠어? 그럼 이 a가 궁금한 거니까 이 필요 없는 요 녀석을 뭐 해줘야 돼? 이항시켜버리면 된다 이거죠. 이항 자체를. 그럼 이항 자체를 넘어가면서 뭐가 되겠어? 이항 자체가 넘어가면서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죠? 그러면서 얘는 괄호가 풀어줄 때는 아무런 영향이 없이 풀어지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플러스 2x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겠죠. 다음.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사각형의 넓이를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하네요.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에서 요만큼의 삼각형 넓이를 빼버리면 이만큼의 사각형 넓이 아닐까? 그죠? 그럼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해주면 이 전체가 얼마? 밑변이 x, 높이가 12죠? 거기다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고 작은 삼각형의 넓이는 뭐라 쓸 수 있냐면 밑변이 4, 높이가 x-3이라고 쓸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계산하면 얼마야? 6x가 될 거고 여기는 계산하면 분배해줘서 4x-1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저 사각형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을 빼줘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분배해주면 6x-4x 플러스 12가 될 거고요.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2x 플러스 12가 될 겁니다.